어떻게 해야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셨다.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돈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어린 아버지에게 가난이란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게 될까봐 두렵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표를 세워와라. 5년,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평생 참기만 하신 걸까? 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은 더 해빙, 이서윤, 홍주연 지음,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 내일이 오기는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으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 성장률이 이미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하면서 만난 젊은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갈수록 부자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를 쌓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비밀은 뭘까요?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정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이후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통찰력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인터뷰 날이 되었다. 문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구루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느낌이 달랐던 것이다. 새벽 안개에 휩싸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기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날의 인터뷰는 마치 마법처럼 흘러갔다. 대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구루가 보여주는 통찰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헤어지기 직전에
서윤이, 홍 기자님은 지금 3장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 안에 그 3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이 음악처럼 생생하게 내 귀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루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인터넷을 맹렬하게 검색하고 주변을 탐문했다. 검색 결과 가장 최근에 실린 인터뷰에서 수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비밀을 분석해보니 답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는 않았다.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에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해빙이죠.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바로 그거예요. 기분이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온 몸에서 느껴지니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있는 것에 집중하자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말씀하신 대로 있음에 집중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질적 연구의 성공 여부는 연구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양질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뛰어난 통찰력이 있을 때만 데이터를 종합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을 써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용한 것도 이 방식이다. 하지만 설문과 통계만으로는 그 비밀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실시된 조사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도 이 이유에서였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300만에서 700만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넉넉해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에너지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타고난 권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해빙은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 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 더 찾아보았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이다. 길에 비유하면 뉴런이 도로, 시냅스가 교차로인 셈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돈이란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 크리스마스 전구에 불이 하나씩 켜지듯 뉴런이 시냅스를 거쳐 그 정보를 불안에 전달하게 된다.
뉴런은 함께 활성화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있듯이 그간 학자들은 성장기가 지나면 신경세포와 시냅스 사이에 놓인 연결이 고착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훈련을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지요. 잠시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사람에게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고 해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피곤할 때 소금이 당기는 것도, 술 마시고 난 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찾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는 것이죠. 과식도 피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더 건강해지겠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삶이란 내 안의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과 존재에서 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능력이었다. 하늘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불행과 복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빛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압니다.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삽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입니다.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이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죠. 즉, 효율성의 문제란 겁니다.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해빙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탄탄한 기술력과 좋은 연구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사실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우선 마음이 편해졌어요.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도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갖고 간다는 데 있죠. 마윈 회장의 일화가 있다. 2017년 2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호주의 뉴캐슬 대학에 2천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호주에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 시절 알게 된 켄 몰리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16세의 마윈이 중국 여행을 하던 몰리의 가족과 만난 것이다. 1980년 이후 그를 호주 아버지라고 부르며 펜팔을 통해 우정을 나누었다. 몇 년 후 몰리가 마윈을 호주로 초청했을 때였다. 비자가 계속 거절당하는 바람에 마윈이 곤란을 겪자 몰리가 끈질기게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덕분에 마윈은 7번의 신청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훗날 마윈은 호주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젊은 시절 내가 호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문화와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호주인 이 모두가 내 세계관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2004년 사망한 몰리를 기리기 위해 마윈은 호주 아버지의 나라에 2천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보답하겠다는 뜻이었다. 부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이해가 더 쉬웠다. 귀인이 직접 돈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대신 사람들을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 진짜 부자는 공짜 정신은 없다란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있음을 느끼니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행운의 선순환을 이루는 겁니다. 홍 기자님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설레고 행복했어요. 상대가 기뻐할 걸 상상하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 왔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이지요.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몇 년 전 이탈리아 몬차의 시의회는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굴절된 어항에 가둬진 금붕어가 왜곡된 모습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 잔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본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도 커다란 어항에 갇힌 채 거대한 렌즈에 의해 굴절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해빙의 신호등을 이용해 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입니다. 초록불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겁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의 세계관에 갇혀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리죠.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답니다.